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환영해 주셔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스킬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스킬이 왜 좀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게 왜 인사의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 누군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김주수라고 하고요. 어, 컨설팅 회사인 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인사와 관련된 기업들의 그 고민들을 같이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이제 몇 개 사업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HR 컨설팅 그 서비스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 회사의 인재 전략, 뭐 성과 관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력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들을 조금 더 유능하게 키워내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예전에 흐름들을 보면 뭐 성과를 강조했던 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직무 중심으로 인사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얘기로 스킬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들도 좀 가지고 계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풀어볼 텐데 제가 한 30분가량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여나 제가 얘기하는데 좀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왜 스킬이란 얘기들을 막 강조하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요즘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데다 더군다나 그 변화가 이쪽으로 계속 빨리 변하면은 그래도 예측 가능한데 이 변화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빨리 변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디지털, 뭐 AI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게 들어오면서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영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조직이나 사람의 일하는 걸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일해야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일해야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변하고 있죠. 이제는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MZ 세대다 이러면은 약간 피로감이 생길 정도로 많이 들으셨죠? 새로운 환경들이 오는 최근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사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디지털이라든가 또는 경영 환경이 막 변하고 있는데 인사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건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거야?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으로는 뭐 future of work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 일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일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거, 일은 어떻게 변할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직무들, 잡들은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하던 일들이 상당 부분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뭐 인공지능이 지금 대표적인 거겠죠.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들이 대체될 거야. 그런 얘기들이 한 뭐 15%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일은 그대로 있어요. 기존에 하는 일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려면 필요한 요건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스킬들이 상당 부분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기계로 대체된다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것보단 앞으로 필요한 건 기존의 일에서 요구되는 스킬들이 크게 변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기업에서는 이런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혁신을 할 수 있을 거야, 개선을 할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변화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의 양상이 그 팬데믹 이전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한 64% 정도가 그냥 기존에 하던 일을 기존에 하던 사람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뭐 짧은 시간에 해내거나 더 많이 해내거나 그 고민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거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혁신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은 한 30%가 조금 안 됐던 고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이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역전이 됐어요. 이제는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일하는 사람, 누가 일을 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분명히 정규직이 기반이었었는데 계약직을 넘어서 조금 더 가서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 뭐 기워커가 일을 한다고도 하고요. AI라든가 자동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일하는 어떤 그 방식들을 보면은 풀타임이라든가 파트타임 말씀드렸었고 조금 더 가서는 일을 뭐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한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원격 근무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이라든가 경영 환경이 변화하고 일을 원점에서 보면서 하던 일, 하던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고민은 더 많아졌어요. 뭐 최근에 이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화두가 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제 MZ 세대들은 달라 이런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막 커지면서 뭐 대태세 시대가 왔어.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떠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급기야는 회사는 계속 다니는데 그냥 나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할래. 더 내 열정을 갈아 넣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조용한 사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는 저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제 환승이직. 그러니까 현재 직장은 계속 다니는데요. 회사를 떠난 건 아닌데 다음 직장을 위해서 나의 경력을 어떻게든 더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국내에서 표현하기는 뭐 환생이직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 커리어 쿠셔닝. 내 경력들을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여기에 이 발판을 삼는 거죠. 지금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직장 그만두지 않고 혹여나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다음 경력을 좀 찾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 링크드인 같은 데다가 나는 지금 구직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해요. 내 상사가 보고 있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커리어 쿠셔닝이 이제 그 인사에서 조용한 사직 다음에 어떤 큰 대세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과감하게 예언하는 매체들도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직원분들이 왜 이런 고민을 할까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왜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머서에서 이제 이런 서베이들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탤런트 트렌드라고 해서 전 세계의 인재 관리의 흐름들이라든가 떠오르는 화두들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제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많이 나오는 것들 이렇게 우선순위로 보면 많은 보상, 뭐 내 경력을 더 우대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보상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보상은 더 이상 구성원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의문이에요. 보상은 어느 정도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물론 내 직업을 선택하고 내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이제는 나의 고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에서 아까 뭐 디지털이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사업 자체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막 그린 비즈니스로 가기도 하죠. 그러면 예전에 그 정유 쪽에 스페셜티를 갖고 계셨던 그 비즈니스의 스페셜티를 갖고 있고 그런 직무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의문이 있죠. 난 이 회사에서 과연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경쟁력을 갖고 회사에서 나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나를 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고용 경쟁력을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으로는 뭐 employabili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많은 변화들 속에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꾸준히 앞으로도 고용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커리어 쿠셔닝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스킬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구성원들의 이런 employability, 고용 경쟁력,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라고 하면 좀 단순화서 도식화하다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이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가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어요. 또는 기존에 하던 것들도 요구되는 게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스킬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일이 등장하고 기존에 있던 일들도 요구되는 요건이나 스킬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기존에 유효했던 요건들, 스킬들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기존에는 필요 없던 것들이 더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 자, 이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스킬들을 더 높이셔야 돼요. 업스킬링 하셔야 돼요.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아닌 새로운 것으로 리스킬링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어떤 고용 경쟁력의 관점에서는 이런 업스킬, 리스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짜 많이 관심이 있을까요? 업스킬링, 리스킬링? 어떠신가요? 이게 올해 조사된 내용인데요. 링크드인에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자, 과연 얼마만큼의 업스킬링, 리스킬링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그러면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프로필을 많이 올려놓잖아요. 또는 내 스킬이 어떤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올려놓기도 하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링크드인 회원들이 대답한 게 한 5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의 스킬을 높이는 업스킬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스킬, 리스킬링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스킬 추가를 계속 하고 싶습니까? 한 35%, 한 3분의 1가량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은 상당 부분 어떤 근로자들은 업스킬링, 리스킬에 충분히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뭐 이거는 하나의 의도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그 프로필에 이런 내 새로운 스킬들을 막 추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3억 6,500만 개의 스킬들을 달아놓고 전년 대비 이게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 구성원들은 내 고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스킬, 업스킬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약간 이런 스킬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구성원들, 직원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약간 회사 관점으로 좀 돌이켜 볼게요. 회사들 굉장히 요즘에 트랜스포메이션 강조해요. 뭐 DX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강화하고요. 꼭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전 세계 한 7천여 명의 뭐 경영자 포함, 인사 담당자 포함, 직원들 포함해서 과연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뭐가 제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만약에 사업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고 보면 투자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럼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뭐 돈이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거에 공감하고 경영진이 공감해서 이런 비즈니스 혁신을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긴 물론 한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강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그거에 걸맞는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 부분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련 맞기도 하고 이런 뭐 예를 자금 조달 능력보다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킬의 부족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 잠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했던 얘기들, 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일의 미래를 대비해서 당신네들 회사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굉장히 하나의 키워드로 계속 모아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가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킬이 이 정도인데 우리 회사는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우리 회사 인력들이 어느 정도 그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 하는 스킬 갭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형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스킬,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자체도 규명이 안 돼 있는 게 상당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걸 규명하는 게 어렵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어떤 스킬이 필요합니까? 이런 스킬 규명을 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스킬 갭 확인하고 연계해가지고, 자, 만약에 우리가 스킬을 부족한 부분이 이 정도라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몇 명을 채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인력 계획을 하는 걸 중점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의 흐름들이 쭉 보면은 직원 사이즈에서도 그렇고 또는 회사 사이즈에서 그렇고 각각의 경쟁력을 위해서 스킬이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얘기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그 머서에서 이제 발간하는 이제 연구 보고서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요. 최근에 인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 부분 보면은 서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많이 그러는데 서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기반으로 인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이 직무를 초점으로 해서 인사를 운영을 했어요. 자, 우리의 직무들이 어떤 게 있어? 그리고 그걸 위한 직무 기술서를 어떻게 정의해야 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직무 등급을 만들고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뭐 직무 등급이 과거에는 막 10등급, 20등급 됐는데 조금 더 묶어가지고 이제 브로드 밴딩을 해서 5개 이내로 묶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직무를 잘 규명해놓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고 보상하고 이런 방식들이 일을 사람들을 배치하는 방식들이 메인으로 쓰였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심에는 스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딱 직무가 고정되어 있는 걸로 봤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직무를 하면 나는 이 직무를 하는 사람이지 굳이 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뭐 애자일 조직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지? 이러한 사람들을 조합하고 해체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일에 필요한지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새로운 단기 과제에 필요한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직무를 가지고 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스킬은 굉장히 디지털 코딩 능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직무 중심의 인사를 할 때는 저의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스킬 단위로 저를 이렇게 쪼개 보면은 제가 예를 들면 그런 디지털 코딩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또는 회사에서도 저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는 이 스킬에 맞춰서 사람을 운영하고 또는 보상하고 평가하는 방식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게 조금 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인사 자체도 이제 패러다임이 스킬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스킬 기반의 인사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라고 하면은 커다랗게는 보시는 정도의 프레임일 것 같아요. 먼저 자, 우리가 조직이 분명히 변화하는데 비즈니스도 변화하고 일도 변화하는데 과연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해? 요걸 규명하는 작업들이 항상 앞단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 전체 모든 조직이라든가 직무에 필요한 스킬들을 규명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러면 너무 방대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우리가 주력하는 비즈니스라든가 또는 주력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영역의 스킬들을 규명하는 것도 조금 선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스킬이 필요해라고 하면 다음 단계는 우리는 그 스킬을 어느 수준까지 가지고 있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게 1레벨이에요, 2레벨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은 뭐 각각 스킬별로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넘어가면 그럼 이 스킬 갭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채용해야 되고 또는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자 그러한 스킬을 갖추었는데 이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높여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동기부여의 하나의 방편으로 스킬을 많이 갖고 있거나 스킬을 높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존에는 많이 얘기했던 게 성과에 기반해서 보상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스킬에 기반해서도 보상하는 방식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이게 지금 가고 있느냐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민의 포인트는 좀 비슷하다라고 좀 여겨지고요. 제가 한 두 가지 회사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스킬을 좀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하는 회사 중에서 토털 에너지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프랑스 회사고 기존에는 좀 정유 사업을 비즈니스를 좀 주력으로 했었는데 한 2019년쯤에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한번 전환을 했습니다. 새롭게 전략을 잡았어요. 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정유 사업을 해야 될 거야? 약간 탄소 중립 시대에도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모델들을 크게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오일앤가스 요 비즈니스가 9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그걸 2050년까지는 수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완벽하게 바꾸겠다라는 플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이러한 전략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비저너리한데 문제는 구성원들이에요. 기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오일앤가스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거기에 스페셜티 전문성들, 스킬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구성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난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건가? 회사에서의 나의 고용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또는 냉소적인 직원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전략은 전략일 뿐 그렇게 안 될 거야. 여기 동조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CEO는 이 경영진들은 굉장히 고민이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스킬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방향들을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트랜지션 시키겠어. 전환시키겠어. 근데 여기 하나는 더 있습니다. 공정하게 전환시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스트 트랜지션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드월드에서 뉴월드로 기존 오일앤가스에서 신재생으로 완벽하게 전환하겠어. 그게 우리의 인사의 철학이고 목표야.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작업. 자, 저희가 이제 스킬이라는 기반들을 아까 그 프레임워크들을 봐서 제일 첫 번째 있죠. 우리 미래에는 어떤 스킬들이 필요해? 이 작업들을 먼저 규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직무 역량이라는 것들 갖고 계신데요. 거기에서 물론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여전히 그린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의 잡 스킬로 가져가고요. 추가적으로 퓨처 스킬이라는 것들을 새롭게 규명했어요. 사실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이걸 규명한 작업들은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물론 한 방에 쫙 만들지는 않았고 하나씩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존에 필요했던 저 스킬을 보시면은 드릴링 엔지니어에는 몇 가지의 스킬들이 좀 필요했는데 리그 컨트랙트 매니지먼트는 이제는 필요 없어 이렇게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새롭게 퓨처 스킬을 만드는 거는 회사 내부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저렇게 스킬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유료, 무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스킬들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들을 첫 번째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스킬이 있으면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스킬 갭들도 측정하고 전환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 학습 포인트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리더, 팀장급 이상들한테는 이 토탈 에너지스로 가기 위한 이 비자 과정들을 운영을 합니다. 변화 관리를 위한 거고요. 그린 비즈니스를 우리는 꼭 가야 돼. 그러면은 그 담당하는 조직 내에 핵심 타겟 스킬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 타겟 스킬들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학습 과정들을 의무화했고요. 또 한 가지 직원분들한테는 학습 플랫폼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것들 제가 한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즈는 그 러닝 플러스 이지 요 두 가지의 단어를 조합한 거고요. 먼저
내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 스킬의 위치가 어디에 있지? 앞에 규명한 거에서 본인들의 스킬을 진단을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포지션은 뉴 비즈니스에선 저기야. 근데 그거 대비 나는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러면 이제 갭이 생기겠죠. 그럼 그 갭을 학습할 수 있고 또는 이동도 해야 되겠죠. 직무 이동도. 이런 작업들을 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것들을 AI에 좀 힘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학습하고 직무 이동의 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플랫폼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그 공정한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들은 좀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으면 해고되는 게 되게 이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그걸 안심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을 우리가 공정하게 그린 비즈니스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스트 트랜지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스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린 비즈니스 준비를 잘한 사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회사에서 오랜 고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기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기존의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스킬 평가도 추가를 했습니다. 스킬 평가 같은 경우를 해서 구성원들이 아까 그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랫폼에서 나오는 내 스킬 수준들을 파악을 하고 난 얼마만큼 높일 거야라고 하는 스킬 목표들을 설정하게 하고요. 평가를 해서 실제 기본급 그리고 승진에 연계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스킬을 많이 갖고 있거나 넓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준비가 잘 된다고 보면 우리 회사에서는 더 계속 경쟁력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좀 주는 방식을 취했고요.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기존하고는 비슷한데요. 조금 더 오픈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는 형태를 운영을 했는데요. 아까 그 리즈라는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스킬들을 갖고 있는지 일단 이 부분들은 회사에 다 오픈될 수 있어요. 마치 그 링크드인에 나는 어떤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내 이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회사 내 오픈 마켓에 탤런트 마켓에 나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 나를 필요로 하는데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서는 직무 공석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프로젝트가 생기거나 특별한 과제가 있으면 이걸 모든 직원들한테 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적합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에 비슷한 방식이 있었어요. 약간 잡 포스팅 방식인데 굳이 내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AI가 봤더니 그 공석이라든가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스킬은 ABCD고요. 내가 ABCD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내가 최적합한 사람이면 AI가 조금 더 추천해주고 큐레이션 할 수 있게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적 매칭을 할 수 있게 했었고요. 실제 이걸 잘 운영했나라고 보면은 기존에는 약간 리더 세션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이동했다고 하면 이제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는 방식들로 이동을 했는데 내부 이동이 약 75% 정도 충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동들이 잡 포스팅과 더불어서 운영이 됐고요. 실제 이렇게 돼서 직원분들은 이게 공정한 전환이다 인식을 했냐라고 하면은 한 3, 4년 사이에 그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게 1.5배 늘었다라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이동 방식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 좀 IBM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IBM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이 크게 한 두세 번 정도의 변화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크게 한번 비즈니스 변화시켰어요. IT 컨설팅 회사로 했었죠. 그래서 실제 컴퓨터 제조는 다 매각하고 이제 IT 컨설팅 서비스를 하다가 최근엔 또 한번 비즈니스를 크게 전환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를 AI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우리는 이제 가겠어. 그런 기업으로 가겠어. 플랜을 잡았습니다. 2011년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실제 그 비즈니스 실적이 따라와야 되는데 어땠느냐라고 보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IBM이 이제 테크 자이언트에서 테크 다이노소로 전락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내부에서 이 고민들은 이런 거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AI라든가 클라우드는 미래 비즈니스로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데
과연 구성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까 표현된 대로 보면 스킬들을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내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기존에 IT 컨설팅을 했었던 분들, 거기에 스킬셋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AI나 클라우드 관련된 역량이나 스킬들이 높았냐고 하면 그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미스매치가 생겼다라고 내부에 각성을 했고요. 그래서 HR 전략으로 이렇게 이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는 스킬이 우리 조직에선 IBM에선 새로운 화폐야. 이게 모든 걸 결정할 거야. 이런 이제 인사 원칙을 펼쳤습니다. 비슷한 토탈 에너지스와 비슷하게 좀 접근을 했는데요. 좌별로 어떤 스킬셋들이 필요해.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쿼드라켄 특히 이제 코어 스킬, 테크 스킬 이런 구분들을 했었고요. 각각의 스킬들을 한 4레벨 정도 레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얼마나 하느냐, 내부 경진대회라든가 동료들을 얼마나 도와줬느냐,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킬셋들의 수준들을 좀 판단을 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뭐 이렇게 스킬셋의 측정뿐만이 아니라 이 스킬셋들을 측정한 수준들을 가지고 모든 인사에 적용을 했습니다. 모든 HR의 의사결정의 기준점으로 가졌는데 뭐 채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어떤 학위가 있어야 돼. 이런 거보다는 학위 없어도 돼. 학위 폐지하고 어떤 스킬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 요걸 기준으로 채용을 가졌고요. 가장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보상을 좀 보시면은 커그니 페이라는 형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인력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이야? 그 축을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되게 필요로 하는 스킬이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또 한 가지 지금 그러한 스킬들이 업계에서 희소한 거야.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요. 두 개가 다 높으면은 실제 기본급 인상을 크게. 근데 두 개가 다 그렇게 높지 않은 거야. 결국에는 우리 회사에서는 꼭 필요 없는 스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겐 기본급 인상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펼쳤고요. 다만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환시킬 건가를 교육을 굉장히 강력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스킬을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이 필수 사항으로 가져갔고요. 비슷하게 이런 커리어 플랫폼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포지션들이 어디야? 그럼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면 갭이 있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러닝 패스들을 좀 추천해주는 AI가 추천해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교육을 받으면 이 두 가지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배지와 인증 제도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스킬들을 뭐 공통 스킬이나 특화 스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공통 스킬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부 평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배지들을 하나씩 주고 이런 것들을 실제 뭐 소셜 네트워크에 SNS에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아예 테스트를 통해서 인증 제도를 해서 이 사람을 확실하게 인증해주고 그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은 베네핏을 주는 방식.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탈 NS처럼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당신의 스킬을 가지고 가장 최적화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추천해주고 실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하라는 프로그램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요 두 가지 사례가 사실 스킬 베이스드로 HR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조금 더 회사들을 찾아보면 이 두 회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스킬을 규명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것까지. 근데 이제 해외 사례는 이런데 국내 사례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실제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까라고 보면은 사실 제가 이 모든 기업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하는 일을 기준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러면 인사의 전략부터 어떤 성과 관리라든가 탤런트 관리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한 최근 2년간 2022년, 2023년간 어떤 키워드들이 또는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원하는가 지금 키워드들을 조금 이제 꼽아봤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인사 전략 측면에서는 자 이제는 기존에는 성과 기반으로 회사를 운영할 거야, 조직을 운영할 거 또는 직무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돼, 직무급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스킬 중심으로
우리의 인사와 조직을 바꿔야 돼. 이렇게 전략들을 고민하는 의뢰를 좀 많이 하시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직무 역량 뭐 이런 또는 직무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 직무 기술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직급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최근 2년간은 과연 우리 조직에 필요한 어떤 잡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필요한 스킬셋들이 뭐야? 그걸 어떻게 규명해내야 돼? 안 가본 길에 대한 스킬들은 어떻게 알아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더불어서는 평가에 있어서 기존의 성과 평가는 여전히 유지되지만은 규명한 스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약간 이 스킬 레벨링을 하는 그리고 스킬 레벨링을 하면은 그걸 보상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야? 스킬이 높으면은 어떻게 보상할 거야?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탤런트로 왔을 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업스킬링, 리스킬링을 해야 돼. 이러한 주제들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변화를 갖다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스킬 왜 자꾸 얘기가 나올까? 그러면 결국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의 미래들 앞으로 펼쳐질 것들이 기존의 일의 변화 때문에 앞으로 강조되지 않은 직무라든가 스킬들이 분명히 강조될 것이고요. 뭐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스킬들을 융봉합하고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스킬들은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의 변화는 구성원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인플로이빌리티를 높일 수 있게 그리고 그러한 스킬들을 확보할 수 있게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건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고요.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뭐랄까 이 패러다임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성과 중심 또는 직무 중심 이런 것도 유지가 될 텐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스킬을 중심으로 한 스킬을 강화하고 높일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HR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고 갈까요? 아니면 다음 말씀 나누시겠어요? 뭐 질문은 아마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꺼번에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